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안녕하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가운데 오늘 조금 오후에 폭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어떤 그 조정의 어떤 그 신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다가 이제 그 할 정도로 조금 이제 크게 흔들렸습니다만은 뭐 막판에는 이제 조금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입니다. 사실 이제 증권방송에서 그 경제학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그 뭐랄까요, 방송국으로서도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이제 주식을 또 포함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것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상호적으로 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투자 관계에 있는 분들, 혹은 이제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다 그 경제신문을 갖다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일반 신문에서 이제 경제면을 갖다 특히 이제 그 많이 보는데, 대부분 경우 이제 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나 경제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기초가 없으면은 참 뭐랄까요, 그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어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초탄탄 경제교실을 쭉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 뭐랄까요, 독서 같으면 이제 이지 리딩이라고 하는데, 그 이지 리스닝을 갖다 하면서 이제 그냥 보고만 계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방송, 이 강의를 갖다가 계속 들은 분들의 어떤 그 공통된 말씀드립니다. 아주 그 비전공자들이 그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갖다가 하고 있다고 이제 그 얘기들을 갖다가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제 그 최근 이제 4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경영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경영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기업 문제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어떤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그 뭐랄까요, 좋은 이제 그 발명품이다.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이제 어떤 그 살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굶주림에서 아니면은 이제 가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핵심이 사실 이제 기업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기업을 갖다가 이제 막연하게 보면은 뭐 돈을 갖다 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지만은, 그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이제 이 경영 문제죠. 물론 이제 이 경영학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회사를 갖다 경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회사가 이제 커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어떤 그 경영 문제를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 제대로 파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경영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분야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재무, 회계라든지 뭐 생산, 판매, 뭐 관리,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제 회계 이제 그 문제인데, 재무 회계 문제인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이 돼서 조금 이제 좀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만 이제 그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갖다가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던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만든 이제 경제 구조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것이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요 경제 구조도 안에 사실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강조드렸던 게 이제 시장,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이 체제 하에서 이제 존재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의 이제 기본은 사실은 이제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갖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가 부가적으로 이제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어떤 이 뭐랄까요, 경제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이제 가능한 건데, 요즘은 이제 이 말이 조금 뭐랄까요, 반드시 이제 맞지는 않다라고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제 이 서해 건너편에 있는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나라,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갖다가 표방하고 있죠.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주의 이제 체제, 어떤 일당 독재 체제인데, 이 나라에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소유를 갖다 하고 분배를 하면서도 이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 이제 채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기존의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 어떤 양대 구도 하에서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이제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 경제는 이제 이러한 뭐 특별한 어떤 체제를 갖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대로 이제 굴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뭐 신문에 나오는 신문 기사 중에 이제 중국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로 해서 중국 문제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갖다 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환율 문제를 갖다 했었죠. 환율 문제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양적 완화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단순하게 이제 미국 내에서만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어떤 이 영향을 갖다가 주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를 갖다가 많이 풀었을 때는 달러 가격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환율이 상대 가격이 올라갔는데,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는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금리를 갖다 인상할 것이라는 이제 말만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평가 절상이 이제 그대로 돼버리면서 다른 나라는 같이 이제 물론 상대국인 뭐 일본이나 EU나 아니면 중국이나는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나라에 돈을 갖다 굉장히 많이 풀기 때문에 이 풀게 되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경기 부양도 되면서 자기네들 통화의 가치를 갖다 내리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제 쓰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인 불황 문제. 불황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불황보다는 조금 이제 지금 경우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불황하고 공황의 한 중간 정도 있다고 이제 봐집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 중국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어떤 불황을 갖다가 이제 타개하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요, 피나는 이제 노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기는 소파동을 그리든 중기파동을 그리든 대파동을 그리든 어떤 플럭추에이션,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속성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어떤 뭐랄까요, 전 세계적인 불황은 조그만 이제 소파동이라기보다는 큰 이제 대파동의 어떤 리세션 부분, 불황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난 반면에 이제 그 소비는 이제 그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원인이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은퇴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선진국들, 그러니까 이제 유효 수요를 갖다 가진 선진국들의 어떤 그 인구 자체가, 전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전후라고 하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이제, 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전후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은 이제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리고 전쟁 중에 파괴됐던 어떤 그 각종 그 자본재들, 공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했다 하고, 개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많이 이제 태어났던, 이 전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필요로 하게 되는 수요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 소비죠.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가 이제 점점 늘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이 디맨드 풀, 수요 견인적인 어떤 그 경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끝나면서,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 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예가 그 일본이 1988년, 89년도에 이제 그 1931년도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갖다 하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장기 불황이 시작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제 끝이 안 보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수지 문제에 가서, 이제 국제수지란 것은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인데, 경상수지란 것은 이제 무역수지와 무역 외수지가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물가, 돈, 뭐 이런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돈의 가격이다. 돈의 가격인데, 아까 이제 그 미국, 일본, 뭐 유럽, EU 같은 나라에 돈을 갖다가 이제 많이 풀게 되면은 이 돈값이 이제 싸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돈의 가격입니다. 그 나라 돈의 가격이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인데,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어쨌든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싸지는 겁니다. 그 어떤 시장 안에서.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돈의 가격인데, 돈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자율이 이제 싸지게 되는 거죠. 또 한 측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GNP 성장률하고 이제 그 이자율하고의 이제 관계인데, 한 나라의 어떤 그 GN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명목이든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이제 차감을 한 이제 것인데, 어떤 한 나라에서 GNP가 예를 들어서 5%다 성장을 갖다 보인다 하게 되면은, 이 5%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제 자금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 자금 수요를 예를 들어서 이제 5%인데 4%로 이자를 갖다가 빌려서 5%의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1%의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돈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의 경제 성장률, 명목이든 실질이든 경제 성장률하고 이자율하고는 거의 이제 비례해서 이제 나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GNP 성장률이 이제 실질로 해서 약 3% 정도 이제 내외인데, 지금 이자율이 이제 2% 이제 조금 안쪽이죠. 1.75%인데, 물론 이제 은행에 나가게 되면 한 2% 이상, 2, 3%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나오는 이제 부가가치,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물의 합이
약 이제 3%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된다면은 어떤 그 계산이 맞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5%로 빌려서 3%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이 5% 그러니까는 이자율을 갖다가 이제 감당을 갖다가 이제 못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고 하면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싸지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인과관계를 갖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그 지금 중요한 문제인 이제 고용하고 임금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이란 거는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일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인데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아니면은 이제 어떤 정권이 되든지 간에 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뭐 조금 이따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자리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제 만든다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정부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항상 이제 짜여져 있는 어떤 그 공무원, 국가의 일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일자리를 갖다 많이 만드는 것은 결국 이제 경제가 잘 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 인원을 갖다가 이제 뽑아서 이제 일을 시킬 때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는데 그 정치가들은 이제 뭐 알겠죠. 뭐 기업들한테 일자리를 갖다 늘려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저기 억지 충량적인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제스처라도 이제 취해서 좀 늘려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갖다가 항상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세금하고 이제 이 재정하고 세금 문제를 갖다가 이제 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면은 이제 재정하고 이제 세금 이제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경영 문제를 갖다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뭐랄까 강의를 갖다가 진행하는 어떤 이제 순서는 여태까지 이제 쭉 이제 이런 문제들 갖다가 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 왔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문 기사를 갖다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가 또 신문 기사가 이제 우리들이 공부했던 것이 이제 과연 나오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지난주 이제 하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이제 신문 기사를 갖다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뭐랄까요 문제풀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불황 문제죠. 불황 문제. 백화점에 이제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백화점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양판점이라고 하나요? 뭐 이마트라든지 뭐 저기 홈플러스 같은 이제 그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백화점에다가 편의점에다가 더더군다나 이제 이 인터넷 뭐라고 하나요 옥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다가 또 해외 직구까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굳이 이제 백화점을 갖다가 안 가고도 상품을 갖다가 다 구입을 갖다 할 수 있으니까 백화점의 어떤 뭐랄까요 매출이 이제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수단을 갖다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세일을 갖다 하고 있는데 재밌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도 안 살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모바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옥션이라든지 뭐 지마켓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직구는 이제 직접 구매, 특히 이제 해외 직구라고 하죠. 해외에다가 직접 구매를 주문을 해서 이제 사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백화점에서 안 사고 다른 데서 이제 샀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대졸 실업자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일하고 고용, 임금 이 얘기를 갖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이제 뭐랄까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대졸,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역사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0년에 그 졸업 정원제라는 게 생기면서 옛날에는 이제 그 대부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졸업한 사람들이 다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졸업을 입학한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수가 적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을 갔다가 이제 다들 들어가질 못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됐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이제 세대까지입니다만은 그 한 연령에 한 학년에 5% 정도만 이제 대학을 갔다 갔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해서 이제 점점 이게 크게 이제 늘어나면서 지금은 한 70% 정도가 이제 다 대학을 갔다 갑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대학 교육이라는 게 소비재냐? 그러니까는 대학을 갔다가 가서 이제 뭐 이제 좋은 거 많이 배웠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갔다가 졸업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직장, 잡을 갖다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또 이제 그 뭐랄까요,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황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면서 일자리가 이제 그 생산이 늘어나지 않고 이제 일자리가 이제 점점 이제 적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의 어떤 그 대학 졸업자 문제가 한 해로 끝나는 이제 문제 같으면은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70만 명이 이제 졸업을 갖다가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졸업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취직을 해서 어떤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10만 명이 이제 남고 또 10만 명이 또 그대로 남은 채로 실업자로 남은 채로 이제 남아 있고 새로 10만 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20년이 이제 지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갔다가 이제 뭐 졸업을 갖다가 하고도 평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이제 못 가지고 이제 인생을 갖다가 보내는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제 그 어떤 결단을 갖다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학들로서는 이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 자체를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는데 물론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출생률 이 애들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명이 이제 왔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이제 그 입학을 갖다가 그 시험을 갖다 치는 사람들이 한 뭐 그 반 정도로 이제 줄어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인구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대졸 실업자들이 이제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이제 대학 졸업 정원을 갖다가 줄이자 하는 뭐 이런 이제 움직임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제 빨리 어떤 그 결단을 갖다 내려서, 이 정리를 갖다가 해야지만은, 계속되는 어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저희들이 했던 것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유, 그러니까 석유가 최근에 이제 그 급락을 갖다 했었죠. 지난 3, 4개월 동안에. 이 원유 가격이 이제 그 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원유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 문제입니다. 수요라는 것은 이제 그 원유를 갖다가 쓰는,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가 써서 돌리는 각종 공장들, 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석유의 이제 수요인데, 이 수요가 전체적인 경기가 이제 불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소위 미국은 이제 원래는 산유국입니다만은 2차 대전 이후로는 그 석유를 갖다가 이제 생산도 안 하고 수출을 갖다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이제 사우디나 중동에서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내기도 했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이제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가 다 이제 써서 없어질 때까지 이제 보관을 갖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암암리의 어떤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체제를 갖다 찾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석유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를 때만 이제 그 찾게 되는 거고 또 최선성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셰일 가스가 나오고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미국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그만두고 테이퍼링,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리를 갖다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달러 가격이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가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에 연동돼 있는 다른 모든 어떤 통화라든지 엔화, 뭐 유로화, 다른 나라 통화 아니면은 이제 석유, 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는 이제 효과인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 원유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는 미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수출을 갖다 하지 않고 또 원유 생산을 갖다 줄이고 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 이제 WTI 서부 텍사스 이제 중진류죠.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석유 지수죠. 대표 지수가 5.8%를 갖다 상승해서 올해 최고가가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고, 최근에 4월 달에 56불에서 이제 60불까지 브렌트유가 이제 올라갔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 이제 한쪽에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갖다 맞추게 되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제 손을 갖다 보는 사람이 다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 경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산유국이고, 러시아는 이제 어떤 재정 수입이 석유에 의존하는 이제 재정 수입의 비중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오르면서 어떤 러시아 경제에 뭐랄까요, 조금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달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나쁘다는 이제 소식을 갖다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신문에는 이제 최악은 지났다. 루블화, 러시아의 이제 통화죠. 루블화가 한 2달 사이에 한 40% 이상이 올랐다는 게 이제 달러 대비해서는 그 자체로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이제 러시아도 이제 어떤 뭐랄까요, 경제가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신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지난 1분기에 2015년 1분기에 성장률이
이 전년 동기 대비 7%가 성장을 해서 6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갖다 이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도 이제 8.7에서 4.9%로 이제 낮아졌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황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그 저가 제품을 갖다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제 그 아주 고마운 나라죠. 이 중국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 이런 저가 제품을 갖다가 전 세계에 공급을 갖다 하지 않았다면은 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경공업 제품 중심이지만은 그때는 지금은 또 이제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떤 공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수출을 갖다 했었는데, 이 수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줄어드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세계 경제 전체의 어떤 그 불황의 원인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어떤 중국이 이제 그 어려워지게 되면은 세계 전체가 이제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중국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아둔 또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이제 중국. 경착륙,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착륙, 연착륙을 얘기하는데,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딱 경착륙이라고 하고, 연착륙은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드럽게 내려앉는 이제 그런 걸 갖다 연착륙이라 하죠. 여기서 이제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긴다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이제 반등할 것이다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직 이제 경제석 이 GNP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남겨두긴 했습니다만은, GNP 안에는 이제 생산, 투자, 소비가 이제 모두 다 이제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낮아지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경기가 이제 나빠지니까 어떤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지급 준비를 갖다가 1% 인하를 해서 이제 통화를 갖다가 이제 살포한다. 이걸 이제 이 경기 부양을 갖다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일자리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구에 비해서, 특히 이제 젊은 인구, 대학을 갔다가 졸업하는 20대 후반, 또 이제 30대들한테 일자리, 잡이죠, 잡. 잡이 이제 굉장히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떤 좋은데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다 이제 덤벼서 그 일자리를 갖다가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월 20일 날 이제 일의 미래, The Future of Job이 되겠죠. 다가오는 제3차 세계대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전면전이 될 것이다. 참 이제 피 튀기는 이 총알이 오가는 전쟁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분명히 전쟁이죠. 정말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불황이 되면서 참 이제 어려운 일인데, 일을 갖다가 원하는 사람은 30억 명, 세계 전체적으로 30억 명인데 괜찮은 일자리는 12억 개뿐이다. 반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갖다 빼앗는 시대가 이제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키우고 있는 자식들이 어떻게 키워서 어떤 직업을 갖다 선택하게 해야지 이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가지고 어떤 심포지움 같은 게 이제 열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IMF에서는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자본 유출에 대비를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워낙 낮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딱 하는 순간에, 돈들이 이제 전부 다 미국으로 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주가 이제 폭락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올해 이제 12%가 이제 상승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이제 다 단기 과열이니까 이제 곧 조정이 올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논쟁들,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제 팽팽하게 갈린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만 이제 많이 오른 것이 아니고 미국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많이 올랐죠. 월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도 월가는 이제 뉴욕에 있죠. 뉴욕에 있는데 월가에서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이제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기업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제 올랐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인데 71.89인데 바이오 지수는 이제 242.82까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3배 이상이 이제 평가가 된 것이죠. 2015년도인가요? 이제 장외 파생상품 거래 정보 저장소라는 것이 이제 생기면서 거래 정보 이제 저장소라는 것이 생기면서 한국은행하고 거래소, 증권 예탁원 이런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겠다,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제 3파전을 갖다 가지고 이제 3파전을 갖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외에 선물하고 옵션 등 파생 상품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를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파생 상품 비중도 커지고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증권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텍스트, 주 어떤 강의 내용은 이제 경영입니다. 경영 중에서도 이제 재무, 회계, 이제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인 거는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요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크게 여러 가지 현금, 분석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이제 주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투자, 아니면 이제 M&A 등 기업 관련 결정에 이제 활용을 갖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용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에 기초해서 뭐랄까요, 기입이 되고 유지가 된다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란 것은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산, 부채 등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 해서 경영 성과를 갖다 나타내는 이제 보고서다. 근데 이제 대차대조표를 하는 것은 일정 시점입니다.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14년 말 현재 이렇게 되지만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한 기업에 있어서 이제 거래 내역에서 이제 결과로 나타난 이제 수익과 손실을 갖다가 이제 기록하는 거래 내역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갖다 쭉 하다 보면 이제 수익과 손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대로만 적는다면 하는 이제 요것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2005년, 2006년 요것에 이제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건 뭐 이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자산 입구로 부채하고 이제 자본이죠, 자본. 그리고 이제 이 손익과 이제 손해와 이익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나타나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하고 2007년인데, 아까 이제 텍스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이제 손익과 손해와 이익을, 수익을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적는 것이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매출액, 이익, 뭐 이런 이제 것들인데, 요것들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 어떤 경영평가 지표에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제 회계상의 이제 제 문제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신문에도 이제 가끔 이제 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세금 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세금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주 유명한 뭐 워싱턴 같은 이제 아니면 아인슈타인 같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생각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갖다가 적게 내려고 하는 이제 국민 아니면 이제 납세자와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제 세무 당국 사이에 이제 끝없는 이제 줄다리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하고 컴퓨터가 이제 발달되는 이제 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무 당국이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세무 관계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고, 어느 한쪽이 이 기입을 갖다 대고 한쪽이 기입을 갖다가 안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빵꾸가 나도록 한쪽에서 이제 드러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 전에는 뭐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이중으로 이제 작성을 갖다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다 나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재무 회계상의 이제 문제 중에 이제 분식 회계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자는 이제 우리가 뭐 코티분 할 때 이제 분자죠, 화장품 분자고, 식은 이제 꾸밀 식자인데, 그러니까는 이쁘게 꾸민다는 겁니다.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상 실적을 갖다가 실제보다도 좋게 만들 목적으로 이제 없는 것을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이 자산이나 이익을 갖다 부풀려서 이제 계산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글쎄요,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분식회계를 갖다가 이제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마련인데,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돈하고 이제 관계가 되게 되다 보면은 뭐 그런 이제 필요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회계상의 어떤 자본 뭐랄까요, 대차 대조표나 이 손익계산서를 갖다 가지고 어떤 기업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경영 지표라고 하는 것은 계량화가 가능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자산이나 매출액 등의 변동으로 이제 측정을 갖다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성장성.
이제 성장성이라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이 이제 커 나가느냐, 그리고 수익성,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 유동성, 현재 이제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현금 보유, 현금 및 등감을 보유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리고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을 갖다가 다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갖다 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갖다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규모나 영향력의 변화 정도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은 이제 전기 말의 총자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2013년 말에 이제 총자산보다도 2014년에 이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래서 그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증가율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증가율이라는 건 이제 곱하기 100 빼기 100 하게 되면 이제 순증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총자산이고 또 유형자산을 갖다 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정자산 플러스 이제 비고정자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말의 유형자산, 그리고 단기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 13년 이렇게 생각해서 곱하기 100 빼기 1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성장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자산을 갖다가 이제 또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성장성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나 증가했느냐. 전기의 매출액에 비해서 단기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나 이제 증가를 갖다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다 나오는 이제 이 항목들이죠. 계정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갖다 분석하는 것은 기업이 자기가 조달한 자본으로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제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많이 팔고 얼마나 많이 이익을 갖다가 이제 냈느냐 하는 이제 그 얘기죠. 오늘은 이제 수익성까지 이제 보고 다음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한 다음에 조금 이제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뭐랄까요, 다르게 이제 한다면은 바꾼다는 의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보시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오늘 예를 들어서 수익성까지 했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강의를 갖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갖다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이지 리스닝 하면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은 신문을 보시거나 할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 주도 이제 투자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